보안 처분은 실제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만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 이후에 필름이 끊겨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 경우인데 깨어났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먹고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경우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범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갈수록 형량이나 그리고 가해자가 되겠죠. 가해자의 그런 입장이나 그런 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입장을 점점 고려하게 되는 게 그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강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예전하고 달리 감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신미약이라 해서 감경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심신미약이라든가 특히 술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감경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유가 그 성범죄의 형량이라든가 우리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끝난 게 아닌 게 되는 이유가 보안 처분 때문입니다. 보안 처분은 우리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상 정보가 고지가 되고 우편이나 문자로 고지가 되고 또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도 됩니다. 그리고 500시간 내에서 어떤 성범죄에 관한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심한 범죄인 경우에는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됩니다. 전자팔찌 같은 경우에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굉장히 구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집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도 발목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낙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심리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실제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만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보안 처분이 모든 성범죄에서 적용이 되느냐 혹은 어느 정도 범위로 적용이 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성범죄의 종류는 성매매가 있을 수 있고 성폭력이 있을 수 있고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그다음에 카메라 이용 범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성매매인 경우에는 아직 보안 처분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매매까지 보안 처분을 범위를 넓히자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처분의 그런 정도, 강도도 높이려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사건인 경우에는 중강간인 경우인데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이기 때문에 벌금 이상으로 집행유예 징역까지 나올 수 있고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이 사안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제로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강제로 했다는 점에서 강간죄가 성립은 되고 단지 기수가 아닌 미수 처벌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형량이 기수인 경우에는 낮지만 이 역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애초에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 피해자 합의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거를 충분히 재판부에 알림으로써 보안 처분만큼은 좀 피하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학에 처음 입학하고 그러면 어떤 들뜬 마음에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즐겁게 춤도 추고 이제 하다 보면은 흥에 겨워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클럽에서
뭐 춤을 추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쉬운 게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이 있는데 노래방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체 접촉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일반 여성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다만 그런 정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었다는 정황은 추후에 이 여성이 어떤 금전을 목적으로, 뭐 소위 말해 꽃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남성한테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걸로는 조금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것 또한 그 앞뒤의 정황이라든지 그 어떤 신체 접촉이라든가 그 후의 정황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그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로만 일관한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